네, 전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에서 크게 질문은 없으시죠? 네. 디스크라이브를 봤는데요. 디스크라이브에서 일단 우리 숫자, 관심 있는 면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보시면은요, 면적의 단위는 그 제곱미터입니다. 관습적으로 우리나라는 평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 평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대략 한 3제곱미터? 3.3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75제곱미터, 75.9제곱미터가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단위 환산하면 몇 평인지 나옵니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평과 제곱미터 그 단위 환산하는 그런 거 있으니까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단위가 환산이 되고요. 최소값은 1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10제곱미터면 3평 정도밖에 안 돼요, 대략. 그럼 이건 거의 원룸 수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은 거는 291이죠. 291이면 3으로 나누면 3, 9, 20죠. 거의 90평? 그죠? 3으로 나누면 3, 9, 27이니까 거의 90평 가까운 그런 집이죠. 게다가 그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뭐죠? 공용 면적 뭐 이런 거 제거한 실제 아파트 평수라 그런다면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공용 면적 포함한 그 면적까지 해서 그러면 이거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어마무시하군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작은 집에서부터 굉장히 큰 평수까지 몇 배인가요? 20배? 30배?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보시면 가격의 단위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원 단위는 아닌 것 같죠? 가격의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만원 단위. 그래서 여기 600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건 6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48억 5천만 원입니다. 48억 5천만 원. 요즘 48억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아닌가? 네, 요즘은 더 비싼 아파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마무시하군요. 아파트 가격이. 600만 원은 어떤 아파트일까요? 이걸려나? 3평짜리?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격도 굉장히 큰 그런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평균이 75.9, 반올림에서 대략 76인데 중위값 보시면 82죠. 그러니까 76에서 82.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많이 올려주는 거는 뭐가 있어서? 이상치가 많아서. 위쪽으로 이상치가 많아서 평균값이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보시면 3억 1천만 원, 3억 1,719만 원이에요. 이게 평균.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값이란 얘기입니다. 전국 아파트에 3억 1천. 근데 50%를 보면 2억 5천만 원이네요.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6, 7천만 원 정도가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평균이 더 높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파트 가격이 높은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거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 아파트의 50%는 1억 5천만 원에서 4억 정도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었고요. 2019년에는. 지금은 이것도 무시 못하게 더 올랐죠. 네.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고 아파트 면적을 보시면 전체 아파트의 50% 정도는 59.8에서 84.9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게다가 50%에서 75%까지는 더 구간이 더 작죠. 그러니까 그 82에서부터 84라고 하는 이 좁은 구간 안에 전체 데이터의 25%가 있는 거예요. 100개, 만약에 아파트가 100개다 그러면 100개 중에 25개, 1000개다 그러면 250개가
요 범위 안에 있는 아파트들인 거예요. 여기가 아마 그 청약할 때 제일 많이 그 청약을 하는 그런 평형. 84제곱미터가 그 평수로 대략 한 26평, 27평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평 조금 안 되는. 보통 아파트 방 3개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2개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생애 최초 구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신규 분양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아파트 크기가 아마 요 정도일 거예요. 84, 85.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파트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여기를 벗어나는 아파트들은 좀 적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분포를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로만 보지 말고요. 디스크라이브로만 보지 말고 아파트 가격을 먼저 볼까요? 가격의 분포. 아파트 가격은 숫자입니다. 그죠?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의 분포를 제일 보기 좋은 그래프가 뭐가 있을까요? 연속형 변수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어디에 많이 몰려 있고 어디에 뭐 적게 몰려 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죠. 박스 플롯하고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을 먼저 그려보시면은요. C번으로 박스 플롯 그려볼게요. C번에서 박스 플롯 그리는 함수 이름은 박스죠. 박스 플롯이죠. 박스 플롯. 저는 Y축에다가 가격을 넣을게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X축. X축으로 가격을 넣을게요. 가격 이렇게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볼까요? 가로로 그린 걸까요? 세로로 그린 걸까요? 가로로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축이 아파트 가격이 되도록 한 거고요. 아파트 가격 0에서부터 50억까지. 전체 아파트의 50%는 이 좁은 구간 안에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는, 여기가 아마 10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그렇죠? 10억이 안 되는 그런 범위 안에 아파트 50%의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되게 좁기 때문에 거기에 1.5배를 하더라도 펜스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아웃라이어. 자, 그럼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히스토그램 그려보시는 거죠. 히스트 플롯.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X축을 가격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가격, 데이터 프레임은 펼치점 쇼. 되게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보니까 최소값이 600만 원이었잖아요. 600만 원에서 얼마까지 있었냐면 거의 50억에 가까운 것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단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간격을 굉장히 좁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되게 좁게 해서 그 개수들을 이렇게 세다 보니까 얘가 거의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린 그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그 덴서티 플롯을 그린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빈스의 개수를 이게 막대의 개수죠. 막대의 개수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막대가 조금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좀 크기를 늘린 거죠. 막대의 그 X 크기를 좀 늘린 거예요.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겠다, 30개의 구간으로 나누겠다라고 한 거죠.
아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걸로 나눠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그 10억 미만, 10억도 아니죠. 대략 한 요 정도면 거의 50% 이상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한 5억, 6억. 그게 아까 여기 있었던 아까 5억도 안 됐었죠. 4억. 1억 5,500만 원에서 4억까지. 그 안에 그 50%의 데이터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 박스 플롯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히스토그램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그려볼까요? 관심 있는 게 가격이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가 아파트 면적.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박스 플롯을 세로축으로 그려볼게요. 세로축으로 y를 면적이라고 해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그래서 PL show.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제가 y축을 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면적이라고 한글이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되고 보시면 전체 50%가 이 사이에 있는데 50%, 75%는 또 거의 한 줄처럼 보이죠. 아까 그 간격이 되게 좁았죠. 거기에 있었던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50%가 들어가 있는 박스 크기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거에 곱하기 1.5를 하더라도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전부 다 아웃라이어. 아래쪽으로도 아웃라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아웃라이어가 있지만 위쪽에 있는 아웃라이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값이 여기 있는 중위값보다 평균값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히스트 플롯 같이 한번 보시면 면적이라고 하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네, 여기도 보시면 되게 촘촘하게 그려졌죠. 촘촘하게 그려졌는데 그려진 그 내용을 보시면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보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비슷비슷한 정도?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 평형이 거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는 평형은 거의 일정한 거예요. 그죠? 거의 일정한 겁니다. 정말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주 넓은 아파트 정말 몇 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원룸 몇 개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런 구간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막대 개수를 좀 조절해서 다른 모양으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뭐 여기서도 피크가 두 군데서 나타나는 두 군데서 그 피크가 나타나는 모습은 빈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아마 여기가 한 60제곱미터 정도일 것 같고 여기가 대략 한 80제곱미터 정도 그런 그 범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봤고. 요거는 사실은 그 과제로 드렸던 건 아닌데 디스크라이브를 봤으면 관심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보시면 좀 더 그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보다 확실한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데이터 탐색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하기로 했었나요? 그 다음이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거를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문제 올라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파악한 다음에 시공구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이용해서 광역 시도 이름,
광역시도 이름을 따로 빼자.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그 아파트의 동별 아파트 가격 요것도 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도 그게 있어야 돼요. 파생 변수가 또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는 파생 변수를 시군 구만 하자라고 했지만 밑에 뭐 서울특별시나 혹은 광역시도에서 동별 아파트 가격 뭐 이런 거를 하시려면 동까지도 그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동은 따로 있나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요거를 볼 수도 있고 시군구 자체가 동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시군구 자체가 동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구를 그냥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동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부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이라고 한다면 강원도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충주시 화암동 그러면 충청북도라고 하는 그런 그 파생 변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군 9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군 9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거는 여기를 뽑아내고 싶은 건데 여기에 글자 수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강원도 이렇게 세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충청도 이렇게 네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서울 특별시 그러면 5글자고요. 제주 특별자치도 그러면은 7글자예요. 그죠? 그래서 다 글자 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 수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고요. 글자 수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되고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도와 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하고 동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문자열을 공백으로 잘라준 거에서 첫 번째는 도가 될 거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게 시가 될 거고 끝에 있는 게 동 이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이런 문자열 하나만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문자열을 하나만 잘라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긴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 문자열에서 그냥 스플릿 함수만 하시면 돼요. 잘라내겠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공백으로. 여기 공백이 한 칸 있어야 돼요. 공백. 이러면 얘는 잘라준단 말이에요. 강원도라고 하는 문자열과 강릉시라고 하는 문자열과 견소동이라고 하는 문자열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을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스트.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것만 선택하면 그게 도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첫 번째 데이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파트 이렇게 하고 시군구 이렇게 하고 여기다 스플릿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앞에 있는 게 문자열이에요? 앞에 있는 게 문자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문자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지 문자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열이 아니니까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때 사용하는 게 얘는 문자열들이다. 이렇게 접근자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사용했었던 이 메서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스플릿 하실 때 공백인 경우에는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게 기본값 스플릿 메서드의 그 기본값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기본값이 공백이에요.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돼요. 공백이 아니라 쉼표로 잘라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쉼표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공백으로만 자를 거다. 그러면 그 잘라주는 구분자는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행에서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나오고요. 가장 마지막 행에서도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요 하나에서 강원도라는 거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덱스 0번이라고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그러면 인덱스 연산자를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인덱스 뽑아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원소에서도 인덱스 0번 뽑아야 되고 두 번째에서도 인덱스 0번 뽑아야 되고 세 번째에서도 인덱스 0번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점, 스트링, 억세서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링 억세서를 사용하신 다음에 거기서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출할 때마다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혹은 슬라이싱을 할 때마다 스트링 억세서를 써가지고 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결과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결과를 컬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여기에 없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영어로 province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무엇을? 위쪽에서 우리가 테스트했었던 코드를.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헤드만 한번 보세요. apt.head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province라고 잘 들어갔죠. province라고 잘 들어갔고 강원도, 그죠? 테일도 볼까요? 테일. 아파트.테일.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라고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도가 몇 개가 우리나라에 도가 몇 개 있는지 좀 볼까요? 밸류 카운트를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만든 게 province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점 value count 이용을 해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매 건수가 2019년 10월이죠. 10월에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뭐 아무래도 경기 서울이겠죠. 경기도 서울. 그 다음이 뭐 인구가 많은 뭐 죄송합니다. 네. 뭐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7글자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디가 그 아파트들이 매매가 많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보이죠.
만약에 여기를 가나다라 순서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value count는 value들의 내림차순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value들의 내림차순이 아니라 도 이름의 가나다라 순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강원도가 제일 처음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충청북도가 나왔던 그런 순서로 보고 싶다. 정렬을 하면 되죠. 무엇을 정렬을 하면 될까요? 자, 시리즈에서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시리즈인데 이쪽이 실제로 시리즈에서 저장되어 있는 값들, 그죠? 이쪽은 시리즈에서 뭐라고 부르죠? 그 값 앞에 붙어 있는 값을 찾아갈 수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정렬을 무엇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로 정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value count까지 계산한 다음에 인덱스로 정렬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파트, 프로빈스, 그 다음에 value count 쓰시고 그 다음에 sort index를 한 번 더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내림이 아니라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작은 것부터 큰 순서입니다. 사전이 오름차순이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1, 2, 3, 4 이게 오름차순이죠. 그래서 강원도부터 제일 마지막에 충청북도까지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로 정렬된 형태를 볼 거냐 아니면 그 가나다라 순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솔트 인덱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아마 그 과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는 과제를 이렇게만 드렸는데 다 잘라내서 파생명수를 다 만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역시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군구도 만들어주고 동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잠깐만요. 중간에 제목 좀 넣을게요. 시군구 파생변수 추가인데 광역시도 파생변수 광역시도고요. 그래서 도나 광역시도라고 하는 이유는 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도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해볼 거냐면 시군구 파생 변수. 그러니까 도 다음에 나오는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수 이름 시군구가 아니고요. 변수 이름 시군구가 아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갈게요. 카운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티. 일단 없는 변수죠. 없는 변수고. 아파트에서 컬럼 이름이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잘라요. 스트링, 억세서를 사용해서 스플릿, 자릅니다. 잘랐으면 문자열들의 배열이잖아요. 그 문자열들의 배열에서 인덱스 2번에는 1번 선택하시면 0번이 아니라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1번. 결과 한번 볼까요? 다시 헤드와 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강릉시 이렇게 되어 있죠. 강릉시. 그럼 여기가 강릉시라고만 딱 들어가면 돼요. 잘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강원도를
프로빈스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 버린 거고요. 시군구에서 강릉시라고 하는 부분을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로 만든 거예요. 테일도 볼까요? 아파트.테일. 충청북도의 충주시죠. 그럼 여기도 충주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밸류 카운트까지는 하지 말고요. 밸류 카운트까지는 하지 말고 이렇게만 볼까요? 아파트에서 카운티 변수의 유니크한 값만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나 구나 구의 이름입니다. 강원도에 강릉시가 있죠. 고성 군이에요. 군. 그죠? 동해시고요.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그죠? 그래서 그 시군구라고 불렀던 거예요. 제가.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다음에 다니는 구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근데 그 도인 경우에는 도 다음은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시가 될 수도 있고 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구가 될 수도 있고요. 구가 될 수도 있고. 보니까 뭐 이렇게 고양, 덕양구 이쪽은 일산이죠. 일산이고 그다음에 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용인, 처인구 뭐 이렇고요. 중랑구 이런 거는 아마도 서울인 것 같고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여기는 다 서울인 것 같고요. 해운대구 그러면 여기는 부산일 거고요. 연도구 이런 건 아마 부산일 겁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이게 그 필요하다면 저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동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까지도 한번 넣어볼까요? 동까지도. 아파트 동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동이라고만 할게요.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제일 마지막 거를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여기에서 시군구 선택해서 그 다음에 스트링 스플릿을 하고 다시 스트링 2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테일까지는 보지 않고 헤드만 볼게요. 헤드만. 프로빈스, 카운티, 동 하고서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이 잘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했었던 게 파생변수가 또 더 있었죠.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해서 연도도 만들고 먼스도 따로 만들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연도, 그다음 월, 파생, 변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년, 2019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요렇게 잘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10, 100이죠. 100. 100으로 나눠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하고 100으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간단한 아닌가? 다른 방법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숫자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앞에가 몫이 되는 거, 여기가 연도가 몫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인트니까 저기가 인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트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인트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데 인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파트에서 계약 연월입니다. 계약 연월. 그죠? 이거를
나는 몫을 생각한다. 100으로 나는 몫.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원스. 원스는 똑같은 컬럼입니다. 계약, 년, 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헤드를 한번 볼까요? 뭐 테일까지 보실 필요도 없으실 거예요. 전부 다 같은 연도이기 때문에 계약 연도를 보시면 2019년 10월인데 거기서 2019 딱 잘려 있죠. 그 다음 month 10월이라고 잘려 있죠. 아마 얘가 제일 간단할 겁니다. 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 봤고요. 분석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면서 뭐 또 다른 파생 변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만드시면 돼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일단 만들어져 있으면 파생 변수를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수집하는 시간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내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파일이 뭐 100메가 아니면은 뭐 몇백 메가 뭐 이러면 read CSV가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일단 read CSV가 끝나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파생 변수 추가하거나 뭐 데이터들을 조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기로 했었죠? 파생 변수 추가한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만 보자죠. 서울시에서 동별로 아파트 가격 알아보자 이랬었죠. 네.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네. 필요한 파생 변수는 다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부분 집합을 먼저 생각하고 할게요. 네, 여기에서 서울시 아파트 전체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이렇게. 서울 아파트. 아파트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컬럼 가지고 할까요? 우리 프로빈스를 만든 이유가 여기가 서울특별시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 같으면 돼요. 뭐랑 같으면 되죠? 서울. 잠깐만요. 한글이 가끔씩. 서울특별시 맞죠? 네,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서울이라고 나오죠.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해보시면요. 제일 위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나다라 순서로 보면 강남이 제일 빠를 거고 개포동.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랑구 중하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군요. 중랑구 중하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프로빈스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물론 시군구를 하셔도 돼요. 시군구가 뭘로 시작하는 거 찾으면 될까요? 서울로 시작하는 곳을 찾아도 돼요. 요거는 잠깐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컬럼 이름 중에 시군구라고 하는 게 있었죠. str.start wi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art with. 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비교를 해봐야 되죠. 시군구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비교해봐야 되니까 그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반복적으로 문자열 메서드를 써야 돼요. 써야 되고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 접근자를 사용을 해서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starts wi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글자로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전체 이름을 다 모를 때, 전체 이름 다 모르고 앞에 시작하는 것만 알고 있을 때는 starts with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거의 반대도 있겠죠. starts with의 반대는 ends with. 어떤 문자열로 끝난다. 이런 거를 찾을 때는 ends with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으시고 저희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파생 변수를 이용해서 부분 집합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서 여기에서만 가격, 개수, 평균, 최소, 최대 이거는 딱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디스크라이브만 해버리면 저거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서울 아파트에서 컬럼 이름이 바뀌진 않았을 거고 이거에 디스크라이브 보시면 네. 서울에서는 아파트 최소값이 8,500만 원. 가장 싼 아파트가 8,500만 원. 제일 비싼 아파트가 48억 5천만 원. 48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중위값 6억이고요. 중위값이 6억이고 75%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서울이 많이 높죠. 평균도 높고요. 평균도 높고 중위값도 높고 75% 값도 높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곳은 아무래도 서울일 테니까. 그죠? 서울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스크라이브로 그냥 한꺼번에 찾아버렸습니다. 물론 각각 함수를 이용하셔도 돼요. 하나씩 찾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값 하나만 찾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최소값만 찾겠다라고 하시면 mean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찾은 값하고 디스크라이브에서 찾은 값하고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얘네들이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ean 평균, std 표준 편차, min 요거는 최소값, max 최대값. 아셨죠? 50%는 함수 이름이 뭐죠? 중앙값 혹은 중위값. 미디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미디언.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서울시 데이터들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